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KF-21 전투기가 CJ 4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CJ 5호기에 대한 시험 비행 준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5호기는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시제기라서 시험 비행에 관련해 과연 누가 조종석에 앉을지 관심이 쏠리면서 5호기의 첫 시험 비행에 모두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 4.5세대 전투기 I-22 시카탄 개발의 중심을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항공우주기업 인포글로벌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디펜스 2022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전투기의 모형을 깜짝 공개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I-22 시카탄은 KF-21 전투기 같은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가 결국 자국 전투기를 위해 KF-21 전투기 사업에 기대를 저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때 소개한 I-22 전투기는 스웨덴 JAS-39 그리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감소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 재료를 사용하여 은신 특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전, 정보 수집, 감시 및 원격 정찰 작전 같은 복합 수행 능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 모두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전적으로 국내에서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포글로벌사는 이 컨셉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설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전투기의 시제품은 2025년이나 2026년쯤에 인포글로벌의 새로운 시설인 자와 탱가의 글로렘 공항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항공우주 기업 인포글로벌은 전투기를 생산할 기술력과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며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I-22 시카탄을 공개했을 당시 전투기의 대략적인 크기만 공개할 뿐 구체화한 계획이나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기업 인포글로벌은 현재 KF-X 프로그램에 참여해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인도네시아 측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다른 국영 방산업체로 임무 컴퓨터, 다기능 시험기 등의 항전 장비를 개발 및 납품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항공기 설계에 참여한 적도 없는 회사라 I-22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는 게 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인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자국산 전투기 I-22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분담금 납부 조건을 빠르게 이행하는 대신 인포글로벌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너무 터무니가 없는 소리인데요. 양측 국가는 KF-X라는 이름하에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개발비의 20%를 지원을 약속했지만 몇 번의 납부만 이행하고 개발비를 지속해서 연체하며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 주문 역시 50대로 축소했으며 비행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IF-21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개발비 납부 인하와 기술 이전 등의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KF-21 개발 사업 합류 이야기로 우리를 또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KF-21 전투기는 시제기 개발까지 완료된 시점이라는 점과 분담금 납부는 이미 이행돼야 했을 문제라서 더 이상의 요구는 억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동아시아의 수출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I-22가 공개된 직후 이러한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작사인 에어로스페이스가 I-22 시카탄의 개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KF-21 개발 분담금 납부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국가 간의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전투기 홍보를 위한 대외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호주 캔버라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의 군대가 훈련을 할 때 상호 접근성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양국은 이번 조치가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자신들의 차세대 전투기 KF-X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자국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I-22 전투기 또한 함께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업계 관계자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전투기 개발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끝나면 이후 중국과 손잡고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리의 이런 행보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초청으로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중국의 외교부장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사업과 신수도 건설, 녹색산업단지 건설, 군사시설 확충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진출에 있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친 부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협력만큼 중국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점이 우리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인리의 계약 이행 지연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이 맺은 잠수함 계약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엄청난 손실을 볼 처지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재 발주를 한 탓인데 대우조선의 손실액은 8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